콧볼 축소, 그냥 콧볼이 넓어 보이는 느낌을 간단하게 살짝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 상담하다 보면 콧볼 축소하고 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설명을 못 들어서 전혀 몰랐다, 콧볼 축소한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콧볼 축소 수술 후에 실제로 많이 겪게 되는 부작용과 후회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볼 축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진짜 내게 필요한 수술이 콧볼 축소가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선 상담을 오신다면 제대로 된 수술 전략 세울 수 있고 적절한 교정량을 설정해서 원하는 바에 맞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콧볼 축소 수술은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들조차도 그냥 콧볼 피부 잘라내고 꼬매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저렴한 비용의 콧볼 축소 이벤트들이 성행하고 있죠. 이렇게 콧볼 축소는 외관상 콧볼 퍼져 보이는 느낌을 줄여줄 수 있는 간단한 수술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한계점이 있는 수술이자 동시에 밸런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 이상한 모양으로 콧볼의 형태가 변형될 수 있고, 최악인 건 이미 절제돼 버린 피부를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가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되어버리는 그런 수술이죠. 그리고 콧볼이란 건 복잡한 3차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디자인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수술 후 퍼져 보이는 느낌은 줄어들었을지라도 비틀린 느낌이나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돼서 오히려 예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생각보다 미적인 감각과 3차원적인 구조를 잘 재배열해서 생각해야만 제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복잡한 수술입니다. 콧볼 축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사실 코가 전체적으로 낮으면 콧볼은 당연히 퍼져 보이게 마련이죠. 이런 경우 코끝을 높여서 그 퍼진 느낌을 줄이고선 콧볼을 절제할지 말지, 그리고 얼마큼 절제할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코를 높이지 않고선 콧볼 축소만 해서 퍼진 느낌을 줄이려는 그런 경우예요. 이 경우 콧볼을 과절제하게 되고 그 결과 콧구멍은 상당히 작고 좁아진 느낌이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호흡 불편감까지 유발할 수도 있어요. 향후에 코를 높이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나중에 코를 높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콧볼이 너무 과절제된 상태라서 코를 높이는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코를 높이게 되면 콧구멍이 일자 모양으로 팽팽하게 당겨지는 변형이 생겨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 콧볼 축소한 것을 후회하면서 사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죠. 그리고 콧볼 축소 시에 또 다른 문제는 흉터죠. 그래서 흉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절개선을 콧볼의 주름진 경계부에다가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흉터가 잘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환자분의 콧볼 구조와 형태에 따라서 흉터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콧볼 축소 절제량을 충분히 가져가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절개선이 콧볼의 위쪽으로까지 연장돼야만 제대로 된 절제가 가능하게 되죠. 그럼 흉터가 딱 보이는 위치에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흉터 때문에 절개선 연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콧볼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특정 부위만 절제가 돼서 봉합되기 때문에 콧볼이 이렇게 비틀려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모양의 변형을 동반되게 됩니다. 콧볼 축소만으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중안면도 꺼져 있고 코가 많이 낮아서 콧볼이 퍼져 보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콧볼 축소보다 코끝을 높여주는 수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만약에 본인의 코의 높이가 만족스러운 높이고 동시에 중안면 꺼짐도 없어서 눈밑이 퀭해 보인다거나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콧볼 축소만으로도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중안부의 전체적인 입체감은 코를 바탕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코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높이를 덮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콧볼 피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높은 분들 보면 콧볼도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코끝, 콧대, 콧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특정 부위만 교정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모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을 만들어주는 코끝의 높이가 부족한 상태에서 콧볼 크기만 줄이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부자연스럽고 아름답지 않은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콧볼 축소는 조직을 절제해버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하고 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방식으로 예쁘게 만들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올바른 방식으로 예쁘게 만들 것을 고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콧볼 축소가 현재 내 코의 상태에서 꼭 필요한 수술인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콧볼 축소가 잘못된 수술인 건 아닙니다. 실제로 콧구멍 크기가 큰 분들은 콧볼 축소가 병행되어야만 이상적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무리해서 시행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DI 정형외과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